그 대통령 연설문 쓴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막중하거든요. 제 머리 터지기 전에 바늘구멍 하나 내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그동안의 아침 편집입니다. 뭐 신선한 충격이다. 뭐 그럴 줄 알았다. 야, 그럴 줄 알았다. 놀랍다. 혹시 그중에 잊지 않음도 있었나요? 그거 체크는 제가 못 해봤어요. 피라 사건을 겪게 되고 마침내 제적당한 거죠. 긴급조치 9호에. 포장마차부터 시작하고 하루 만에 접고. 뭐. 네, 포장마차요. 네. 아, 근데 하루 만에 접기도 힘든데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모았던 거 친구의 돈 좀 빌려서 계약하고 선반 짜고 갔는데 이 계약한 아저씨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꼭 이러더라고요. 꼭 이래. 정말 열심히 했어요. 5년 동안. 청와대 출입기자까지 됐으니까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건이죠. 또 그분이 청와대 주인이 되면서 저를 불러서 대통령 연설문 쓴 자리에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도 본인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받으시고 정말 살려고 숨구멍을 내려고 이렇게 글을 보내기 시작하셨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5년을 꼬박 일했는데 네. 정권 재창출이 됐잖아요. 노무현 정부로. 네. 저도 이제 헌신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왜 제 앞길에 여러 뭐 선택의 길이 없었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쉬고 싶었어요. 근데 완전히 소진된 거예요. 그 우리 말로 진이 그냥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또 여한 없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호기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임기가 끝난 다음에 무엇 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트북 하나 메고 배낭 하나 메고 동유럽 배낭여행을 간 거예요. 한 달짜리. 그래서 그 한 달 쉬고 여행을 하면서 제 인생의 디자인이 달라졌죠. 그때는 이미 아침 편지 받는 분이 한 70만 명 될 때고 그러면서 이제 깊은 산송달샘 명상센터를 꿈꾸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또 아침 편지 받는 분들과 교류하면서 연애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깊은 산송달샘 충주에 있는 명상 힐링 센터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요. 유혹도 좀 많으셨지 않을까?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도 좀 있고 우리랑 좀 같이 일해 봅시다. 뭐 이 또 이제 고향 방송이고 뭐 덜 알려져 있는 건데 예. 제가 이제 중앙일보 기자 시절에 네. 김대중 총재께서 정치를 권한 적이 있어요. 자네 정치하소. 그런데 저는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해서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정동영 MBC 앵커를 소개한 거예요. 지난해 수백억의 뭉칫돈이 입금된 전직 대통령 측근의 계좌가 발견됐고 그러면 그 정치 인생을 시작을 하게 된 게 우리 이사장님이. 네네. 그게 이제 동유럽 배낭여행을 가고 깊은 산속 달샘 뭐 명상 힐링 얘기를 하면 누가 맨 먼저 달려와서 말렸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만류도 했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정동영 의원도 제일 저를 부러워해요.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제 흘러가는 이 과정을 보시면서 좀 마음이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 한마디로 비정상이었고 그것이 정말 이것도 하나의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라는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도전과 응전의 집단적 응전의 결과가 어쩌면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품습니다. 네. 근데 그 별명이요. 자칭 별명이 그 길박사라고 들었어요. 예,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잘 찾으시나요? 뭐 국도입니까? 고속도로입니까?
길로 다니는 박사가 아니고 예. 길용우와 박상원 사이가 길박사입니다. 김용우와 박상원 사이요? 네. 이게 원래 제 아내가 맨 처음 붙여준 별명이 못생긴 남자였어요. 못남. 이렇게 미소가 아름다우신데. 아니,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안 웃었고 좀 잘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매가 좀 강한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축제인데 파트너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여학생 부의장에게 간절하게 SOS 쳐서 만난 게 제 아내인데 연세대 앞에 독수리 다방이라고 있습니다. 탁 네. 나갔는데 저를 안 보는 거예요. 한번 딱 보고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왜죠? 그리고 얼굴색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무슨 얘기를 해도 저를 보질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이제 왔는데 이 친구는 돌아가서 저를 소개한 그게 이제 사촌 여동생이었어요. 아, 네. 전화해가지고 네가 나를 어떻게 그 못생긴 남자를 소개했느냐. 못남. 그래서 그 못생긴 남자라고 하는 것이 저도 모르게 제 별명이 못생긴 남자 줄여서 이제 못남이 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주일 선생이 떴어요. 그래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해서 네. 그 다음 별명 이조사가 된 거거든요. 이주일과 조영남 사이. 그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아침 편지를 쓰고 예. 이화여대 1학년 여학생이 맨 처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네. 이분 만났더니 이조사가 아니고 바꿔드려야겠다 별명을 길박사로 바꿔준 거예요. 길박사가 이조사가 맞나요? 길박사가 맞나요? 길 박사요. 예. 길 박사. 그런 것 같아요. 네, 웃으실 때는 길 박사 확실히.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제 남자친구가 그 분위기 있다고 가을 여자 같다고 가을줄 써가지고 추녀라고. 별명 짓기 나름이죠. 예. 또 다른 얘기긴 한데 2009년도엔가 자녀분들 축의금 안 받겠다. 제가 인생이 쫑나서 청년 시절을 보내는데 제일 두려운 게 친구들 결혼식이에요. 선후배들. 네. 그때 이제 제 1년 후배 연세대학교 총학생 회장을 했던 이우지진이라고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결혼식을 딱 갔는데 입구에 축의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갈 거냐 말 거냐. 근데 그 빈손이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오자 하고 빈손으로 갔는데 축의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이렇게 살자. 우리가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결혼할 때 축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결혼 한번 하자. 이제 저도 잊었는데 이제 딸이 출가할 때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신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실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사도원분이랑 합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간곡하게 얘기했죠. 저희 꿈이었다. 네. 그 대신 그 아침 편지에 소개를 하고 그때 축하글이 수만 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에게 탁 해서 그 책으로 축하 글들을 모아서. 축하글들을 모아서 이게 축의금 받은 그것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냐고. 값진 선물이네요, 정말. 값진 선물을 했죠. 네. 한쪽만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충북 충주에 깊은 산속 옹달샘. 네, 맞아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명상센터를 건립을 하셨잖아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곳인지. 제가 이제 동유럽 배낭여행을 갔는데 쇤브른 궁전을 가게 됐어요. 네. 쇤브른 궁전 아시죠? 그 비엔나의 소세지요. 소세지요. 아니죠, 그거. 문어 모양으로 나와 있죠. 예. 그렇죠. 비엔나 소세지.
그 합스부르크 왕가 최전성기에 세워놓은 여름 궁전이에요. 네. 한국 그 관광객들은 아마 거의 100% 가는 곳인데 아름다운 정원이 꾸며져 있어요. 예. 그 정원을 가는데 안내자에게 물었죠. 이게 얼마나 되는 땅이냐. 60만 평이래요. 그래서 제가 번쩍 60만 평의 땅이 혹시 나에게 있으면 예. 이런 몇 사람들 호사누리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 나처럼 열심히 살다 지친 사람들에게 쉬는 공간, 명상 공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매년 저에게 그 꿈을 심어줬던 그 자리에 가서 여행 가서 특강을 해요. 청년들 데리고 가서. 그대들에게도 이런 포인트가 필요하다. 근데 그 쇤부른이 아름다운 샘이라는 독일어예요. 그래요, 또. 그때 이제 번쩍한 게 동요가 생각난 거죠. 깊은 우리, 사송달샘. 그래서 이름을 그때 정한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정말 네가 맛이 갔구나. 정동영 의원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아 말은 뭐 여러 가지 있었느냐 한마디로 그런 거지. 돌았냐 이런 거지. 그렇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왜 그래. 그때 이 전주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이쪽에 하고 싶어서. 예. 이왕이면 고향이 또. 네네 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쪽에 관심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그 쓴 책 중에 하나가 잠깐 멈춤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멈추면 뭐 하는 것들 뭐 이런 책들이 나오기 훨씬 전에 네. 강제로 멈춤이 오기 전에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 거. 스스로. 그러면 언제 밟아야 하느냐도 중요한데 어디에서 밟느냐, 어디에서 좀 쉬느냐, 쉼표를 찍느냐. 그 어디, 그 네. 공간의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깊은 사서 옹달샘을 만든 거죠. 우리 신은미 의원께서도 한번 오세요. 아, 저 꼭 그림 한번 그리다가 가볼게요. 네. 이러다가 강제 멈춤이 오기 전에 안 쉼표를 되겠다. 찌지하겠다. 네. 그러면 얼른 오세요. 거기 그 저희들한테는 굳이 오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요. 별로네요.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야 되는데. 그 현대인들한테 이 쉼표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인변의 나무목. 나무목. 예. 이게 이제 벌목하러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무 옆으로 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꽃밭, 정원, 나무가 필요한 거죠. 예. 네. 내 마음의 꽃밭 하나 만들고 내 마음의 나무 만들어서 또 레스트 스트로우 마지막 지푸라기일 것 같다는 임계점이 오기 전에 그 마음의 꽃밭을 찾아보는 거죠. 그게 쉼표예요. 쉼표. 근데 아, 나는 도저히 내 생각을 못 버리겠다. 명상이 안 된다. 이랬던 분도 계신가요? 많죠. 많으세요. 많죠. 익숙하지 않고. 그런데 놀랍게도 90% 이상이 다 좋은 체험했다. 새로운 길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서 삶을 통해서 풀어낸 명상법이니까. 네. 생활 명상이니까. 매일 아침 편지를 쓰신 게 지금 17년이나 되셨는데요. 아직도 쓸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으신가요? 무궁무진하죠. 오늘부터 책을 한 권도 안 읽어도 한 10년 이상 쓸 만큼 저장돼 있죠. 이미 네. 가지고 계신 게. 네네. 아, 잘 보시면 어떻게 이런 글귀를 준비하고 있지? 이게 있는 거예요. 고도환의 아침 편지가 히트한 이후에 비슷한 그 편지 시리즈가 많이 나왔어요. 무슨 새벽 편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 방향이 괜찮은 거라고 하면 좀 오픈하고 열려진 상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한 번도 어필을 하지 않았고 네. 그러나 그만큼 저는 또 먼저 시작했으니까 앞서 가야죠. 자꾸 이제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이게 만만치는 않지만 또 큰 도전이죠, 이것도. 네.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지. 근래에 가장 우리 사회에 희망을 준 그 문서 하나가 헌법재판소 이정미 그 권한대행의 판결문이잖아요. 거기에 나온 정말 귀중한 단어 중에 하나가 치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그분이 첨삭을 했다고 그러세요. 그 치유는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술로 하죠. 왜 꼭 저를? 정확하게 짚으시네. 저는 뭐 정말 술로 힐링하고 휴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으로 하잖아요. 약. 그 약에 의존하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이면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그걸 봤잖아요. 우리 개인이나 뭐 CEO가 됐던 사람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그 치유의 도구가 술이었어도 안 되고 약이었어도 안 되죠. 결국엔 자기 마음인데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인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것을 호흡으로 하고 잠깐 멈춤으로 걷다가 멈추고 새소리 듣고 바람소리 듣고 그러면서 제 성찰하는 건데 이 치유의 방법이 정말 잘 번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국가적인 역사적인 선언문에 들어가 있는 치유를 이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구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오늘 고도원 이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편찬 위원들 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 줄씩 역사 네. 평을 남겨주시죠. 여기 계신 세 분의 위원님들은 잘 모르는 노래일 텐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당신의 자리가 되리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오늘 고도원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쭉 나누면서 그런 그 노래 가사에 나와 있는 빈 의자 같은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도 그 고도원이라고 하는 빈 의자에 앉아 보시면 쉼표도 찍으실 수 있고 네. 또 방황을 하시는 분이면 북극성을 발견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빈 의자. 네. 그 글 한 줄을 읽더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저의 그림으로 또 제 그림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기만의 그런 자가 치유법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과 그림은 통해요. 네, 맞아요. 아침 편지로 사행시 한번. 자, 그럼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아, 아주 힘든 시절. 그 시절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 침, 침울하고 어둡기만 했던 그 시절에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난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 편, 편한 삶 속에서 너희들이 신용카드 쓸 때 난 독서카드를 썼지. 오. 지, 지금 있는 이유지. 야.
아침 편지로 하셨으니까 네. 저는 그 앞에 고도원으로 그래서 약간 그 편지를 받아보는 이 독자의 입장에서 네. 삼행시 한번 삼행시요? 써드릴게요. 예. 뭐 행시 풍년이네 오늘. 자, 고! 고맙습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도. 도저히 숨이 안 쉬어졌는데 덕분에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원은 다음 주에 듣겠습니다. 원. 네. 원 없이 써주십시오. 당신의 편지가 제 하루의 쉼표입니다. 오늘 뭐 오늘 전주에서 아침 편지 새로 등록하는 분이 되게 많겠는데요. 저희 방송 나가고 나면 예,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밥 사세요. 초청할게. 아, 정말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네. 근데 아시마마, 애기마마, 왕자마마. 네. 그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 그 박보검의 역할이었네요. 그렇죠. 실제 박보검. 네. 말을 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더니 왕손이 광대가 돼버렸구나 아이고. 하고 막 우시는 거예요. 올해는 손님은 안 오고 강도만 13번 왔다고. 강도가 단골이야? 강남에다가 하숙집을 가졌습니다. 옥탑방 왕자가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황손께서 찜질방을 전전하시고 오늘의 정리하는 얘기로 어떤 얘기가 좀 대표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선택을 좀 해주시죠. 다 좋았는데 네. 그래도 우리 옥심이 위원께서 그 사행시가 사실은 그 제 얘기 같았어요. 그렇죠. 네. 그때 독서 가드를 썼지. 제가 속에 약간 울컥했습니다. 아이고. 자, 옥심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절대 고독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상한 선생님처럼 또 친근한 아저씨처럼 우리 곁에서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삶의 비밀을 들려주시는 고도원 이사장님.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이 맑은 지혜와 행복한 비밀을 언제까지나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